사태 속에 도내 범죄 양상도 바뀐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음주운전과 가정폭력은 줄어든 반면 사기 범죄는 늘었습니다. 강릉시가 영업 제한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3차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140억 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도내 사과 재배 지역이 점점 북상하고 있습니다. 최북단 고성에서도 사과 재배가 확대돼 생산 농가가 늘고 있습니다. 기업형 청소년 성매매를 벌인 2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도내에서만 피해 청소년이 수십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 상황에서 벗어나 단계적인 일상 회복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코로나19는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범죄 양상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가정폭력은 다소 줄었고 사기 범죄는 상대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됐던 지난달 27일 속초시 먹거리촌의 모습입니다. 평소 술자리 모임으로 북적이던 상가 골목이 한산하다 못해 텅 비었습니다. 이처럼 거리두기 일상화로 술자리를 갖기 어려워지면서 지난해부터 강원도 내 음주운전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4차 유행이 장기화된 올해 월 평균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347건, 코로나19 발생 전과 비교하면 18% 넘게 급감했는데 지난해와 비교해도 5.5% 감소했습니다. 가정폭력도 음주운전과 비슷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업시간 제한 등으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났지만 가정폭력은 코로나19 전보다 14% 줄어든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른바 음주폭력이 줄었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갈등 관계가 내재되어 있다가 음주 후에 폭발하는 경우가 많은데 상대적으로 음주 기회도 많이 줄어들게 되죠. 설이라든지 추석, 돌잔치라든지 이런 모임들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반면 사기 범죄는 늘었습니다. 특히 전자상거래를 이용한 사기 등이 늘며 코로나19 이전보다 지난해 이후 사기 범죄 발생 건수가 14%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외 활동이 코로나 때문에 차단을 받다 보니까 실제로 가상 공간에서 이 사기 피해가 증가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고요. 자영업자들의 어려움 이런 것들을 이용한 사기 범죄도 굉장히 크게 증가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기와 같은 일부 범죄는 늘었지만 교통사고나 음주운전 등 사건 사고가 전체적으로 줄면서 강원 지역 전체 112 신고수는 4.4% 감소했습니다.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 고등학생과 임신부 등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 사전 예약이 진행되는 가운데 임신부의 예약률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지난 8일부터 시작된 임신부 접종 예약은 7,000명 가운데 단 57명으로 1%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임신부와 함께 예약이 시작된 만 16세에서 17세 청소년은 2만 6천 명 가운데 1만 4천 명이 예약해 54.6%의 예약률을 보였습니다. 한편 오늘 오후 6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21명 발생해 누적 확진자 수는 6,877명으로 늘었습니다. 지역별로는 원주 8명, 속초 4명, 춘천과 홍천 각각 3명, 동해 2명, 강릉 1명입니다. 강릉시가 코로나19 상황에서 피해를 본 지역 소상공인 등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강릉시는 지난 7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되던 당시 영업에 제한을 받은 중소상공인과 농수축산 임업인 등 2만여 명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140억 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원금은 집합 금지가 시행됐던 유흥업소에는 150만 원, 영업이 제한됐던 소상공인에게는 100만 원 등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추경 예산안은 오는 22일 강릉시의회 임시회에서 확정됩니다. 강릉의 한 대형 호텔에서 개최하려던 현실판 오징어 게임 행사가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으로 개최가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강릉시는 당초 오는 24일 강릉의 한 대형 호텔이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넷플릭스 한국 드라마 오징어 게임을 현실적으로 재현하려던 행사에 대해 방역수칙 위반이라며 행사가 불가하다고 밝혔습니다. 강릉시는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파티 등은 금지돼 있습니다. 한편 호텔 측은 행사 예정일이 오는 24일인 만큼
강릉시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 상황이 남았다며 내부 협의를 거쳐 개최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과는 따뜻한 온대 지역에서 잘 자라는 과일입니다. 과거 경북과 충청 지역에서 많이 나던 사과가 조금씩 북상해 양구와 홍천까지 올라오더니 이젠 최북단 고성 지역은 물론 북한 일부 지역에서도 생산되고 있습니다. 김인성 기자입니다. 빨갛게 잘 익은 사과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습니다. 이 사과는 과거 후지를 개량한 후브락스라는 만생종인데 지난 2019년에 심은 3년차 나무가 이달 말 수확을 앞두고 있습니다. 고성은 최북단이지만 따뜻한 해양성 기후와 낮과 밤의 기온차가 커 당도가 높고 과즙이 풍부한 고품질의 사과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사과가 재배가 가능성이 있구나. 또 이 식감과 당도나 맛이 여러 그 양구나 그 인제나 인계에 떨어지지 않아요. 아주 좋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해발 530m 높이의 진부령 고개에 있는 인근의 사과밭에는 빨간 후브락스, 미야비 품종과 노란 시나노 골드 품종이 골고루 자라고 있습니다. 지난해 처음 나무를 심어 올해 첫 사과가 달렸는데 내년부터 본격적인 수확이 예상됩니다. 지난해 사과나무를 심을 때만 해도 잘 될까 의구심이 많았지만 올해 열린 사과가 품질이 좋아 안심입니다. 미쳤다고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근데 요즘 들어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야 여기 사과 잘 된다 그래. 그러니까 그때 입장하고 조금 많이 바뀌었죠. 뿌듯하지 뭐. 그러니까 과거 경북 지역이 주산지였던 사과가 어느새 국내 최북단 고성까지 올라온 건데 북한에서도 최근 사과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1300여 미터의 고산지대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생각했던 딸기 포기와 사과나무가 참으로 이채롭게 한기옵니다. 지난 2019년 무렵부터 사과 재배를 확대해 현재 10여 농가에서 9헥타르가량 재배하고 있는 고성군은 내년에 사과 수확량을 본 뒤 지역 주산품으로 가꿔 나갈 계획입니다. 최북단 고성 지역에서도 사과 작목이 이제 저희 지형하고 많이 맞는 것 같아서 향후에도 더욱더 이거를 특화 작목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기후변화가 농업 지형을 계속 변화시키면서 이젠 국내 최북단 고성까지 사과 산지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10대 여학생을 협박해 성매매를 하게 하고 돈을 받아 챙긴 20대에게 법원이 징역 5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청소년들은 주로 협박과 강요에 의하거나 돈을 준다는 꼬임에 넘어갔습니다. 황구성 기자입니다. 원주 외곽의 인적이 뜸한 공원. 작년 6월 14살 A양은 26살 박모 씨의 소개로 이곳에서 30대 남성을 만났습니다. A양은 이 남성과 2차례 성관계를 갖는 등 박 씨의 소개로 모르는 남성들과 10여 차례 관계를 맺었습니다. A양이 성매매를 할 때마다 받은 돈은 15만 원. 이 중 절반이 넘는 8만 원은 이를 알선한 박 씨가 가져갔습니다. 이렇게 A양을 비롯한 10대 여성 청소년들을 협박하거나 유도해 성매매를 하도록 한 박 씨에게 법원이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의 알선으로 A양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한 30대에게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수차례 재판에 불출석한 또 다른 공범 박모 씨에 대해서는 강제로 신병을 확보할 수 있는 구인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주범 박 씨가 주로 피해 청소년들을 모집해 성매매로 끌어들였다면 공범 박 씨는 만남 앱을 통해 청소년들과 성매수자를 연결해 왔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확인된 피해 청소년은 3명이지만 기업형 청소년 성매매가 성행하면서 성매매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청소년은 도내에서만 수십 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피해 청소년들은 주로 호감을 전제로 신체 사진을 공유하다 유포 협박에 못 이기거나 인터넷 도박에 빚을 져 성매매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성년자가 동의했다 하더라도 범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성적 자기결정권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이죠. 청소년 성매매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피해 청소년들이 진술을 꺼리는 경우가 많다며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강원 지역은 이번 주 일요일 올가을 들어 첫 한파주의보가 발효될 전망입니다. 강원지방기상청은 이번 주 일요일 전날보다 10도 이상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첫 한파특보가 발효되는 곳이 있겠고 곳곳에서 첫 얼음과 첫 서리가 관측될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일요일 예상 기온은 대관령과 태백이 영하 4도에서 8도, 내륙 지역은 영하 2도에서 13도, 동해안은 2도에서 12도입니다. 금요일인 내일부터 강한 바람과 함께 영서 지역은 5에서 20mm, 영동 지역은 10에서 최고 40mm의 비가 내리다가 토요일 오후쯤 그치겠습니다. 강릉고등학교 야구부가 전국체전에서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강릉고 야구부는 오늘 경북 포항야구장에서 열린 전국체전 남자 19세 이하 결승전에서 전통의 명문 대전고를 6대2로 누르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강릉고 야구부는 지난해 대통령배 전국대회에서 창단 이후 처음으로 우승을 차지한 데 이어 올해 황금사자기 대회에서도 우승했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이 내년 3월 단설유치원 2곳과 특수학교 1곳을 개교할 예정입니다. 단설유치원은 원주 지정샘 유치원과 강릉 느레랑 유치원으로 원주 기업도시와 강릉 회산동 유천지구 일대에 증가하는 원화를 배치하기 위해 강 6학급 108명 규모로 들어섭니다. 또 특수학교가 없는 동해 삼척 지역에 129명의 장애 학생들이 다닐 수 있는 동해 해솔학교를 내년 3월부터 운영합니다. 강릉 교동 2공원 아파트 1순위 청약이 강원도 역대 최고치인 강릉 교동 7공원의 청약 성적을 웃돌았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교동 2공원 아파트 단지의 일반 공급 1순위 청약에서 367가구 모집에 24,925명이 신청해 평균 67.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교동 7공원 아파트가 지난 8월 시행한 분양에서는 강원도 역대 최고 경쟁률인 46.9대 1을 넘어섰습니다. 최고 경쟁률은 전용 114제곱미터형으로 114.9대 1을 기록했습니다. 설악산 오색지구 흘림골 탐방로가 12월 초 개방될 것으로 보입니다. 설악산 국립공원은 흘림골 탐방로 공사가 65%가량 완료됐고 나무데크 설치 등의 마무리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탐방로가 개방되면 관광객 감소로 직격탄을 맞았던 주변 상경기도 활기를 되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흘림골 탐방로는 연간 80만 명이 찾을 정도로 인기 있는 등산 코스였지만 2015년 낙석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한 뒤 폐쇄돼 올해까지 햇수로 7년째 출입이 금지됐습니다. 태백 지역의 숨은 명소를 탐방하는 장성 탄탄축제가 모레부터 열립니다. 활기찬 동행이란 주제의 이번 축제는 장명사와 경찰서 막루 등 태백 지역의 명소를 돌며 사진을 찍는 비대면 방식의 프로그램으로 운영됩니다. 축제 개막식은 모레 유튜브 생중계로 볼 수 있으며 행사는 25일까지 열흘 동안 열립니다. 삼척시와 삼척향교가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숲을 조성합니다. 삼척시와 삼척향교는 업무 협약을 맺고 내년 4월까지 4억 원의 예산을 들여 삼척향교가 소유한 인근 6만 2천여 제곱미터 부지에 전통문화 체험을 위한 수목식재, 편의시설, 숲길 노선 등을 개설하고 상시 개방할 예정입니다. 전통문화 체험 숲이 조성된 후에는 어린이와 청소년, 시민 등을 대상으로 산림교육 문화와 전통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방침입니다. 삼척시가 어촌에 살면서 어업과 양식업 등의 창업에 도전하는 청년 어업인 정착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지원 대상은 삼척에서 본인 명의로 어업 경영 기반을 두고 실제 살고 있는 경력 3년 이하, 만 40세 미만의 청년 어업인으로 다음 달 1일까지 사업 신청서와 창업 계획서 등을 접수하면 됩니다. 삼척시는 다음 달 중에 서면과 면접 평가를 통해 사업 대상자를 확정하고 어업 경력에 따라 1년차는 월 100만 원, 2년차 월 90만 원, 3년차 월 80만 원 등을 차등 지원합니다. 강원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